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소리 안 나오고 있었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나오시나요? 그래서 잘라서 다시 올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대장동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악마화할 것이냐를 드러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판결로 여러 가지가 드러났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대장동 사건이 기획이 된 거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유동규는 사기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동규가 유죄를 받고 구속이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강 기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 분명히 똥파리 세력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똥파리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 지금의 이 문제는 어떤 큰 의미를 가지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적 행태가 대통령 후보도 되게 악마화하기 쉬운 환경에 와 있으며 기득권 언론이 사람 하나를 바보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를 확인이 된 거고, 이런 과정을 대통령님이 겪으면서 굉장히 개혁의 방향성을 정하시게 됐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장동 사건은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왜냐면 원래 유동규가 추진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님이 시장 시절에 공공 서비스를 그러니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 서비스 아래에 그게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환수 조치를 하니까 이걸 배임이라고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김한배 걔네 화천대유가 가져가야 되는 그 돈을 못 그게 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제에 보면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였느냐? 결국 50억 클럽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SK그룹의 그런 문제가 비호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비호하는 세력들 안에서 그렇게 비호하는 세력 안에서 대장동 사업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들 말 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였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가 결국 유동규의 사기 행각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점은.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원이 이거를 악의적인 사기 시도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를 주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굉장히 요 부분을 법원도 사기 행각이라고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조금 더 이런 토건에 대한 개혁을 하실 때 열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은 비상이 떨어졌죠. 국민의힘 쪽은 비상이 떨어졌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자료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공세를 펼치고 있느냐? 자,
기다려보세요. 자료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MBC 뉴스입니다. 이 정치검찰 특위가 법원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몰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공소취소 여부나 검찰개혁에 대한 여부들이 다시 한번 공론화될 것이고, 이 과정 아래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법 왜곡죄하고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공소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조작 기소 이 판결은 무관한 사실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라는 거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격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나 과거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대통령님이 발목을 잡히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대통령님이 드디어 예전에 오랜 시간 동안 악마화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냐면, 이제 부동산 101호 대책 자체가 굉장히 좀 설이 걷죠. 그리고 이상경 차관의 발언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불을 확 지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실 이 대장동하고 연결해서 계속 부동산 이슈, 토건 이슈로 국힘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굉장히 빠르게 잘 나왔다. 그러면서 사전에 국민의힘의 공작이 좀 빠르게 차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지금 국힘이 가지고 있는 플랜 자체가 꼬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8일날 명태균이 오세훈과 대지를 합니다. 대질신문을 하는데, 이 대질신문을 거쳐가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결국 메인 이슈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의 태도들 이제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태균을 덮어야 하는 국힘의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그거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국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이다라고 다시 여론몰이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남은 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데미지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겠어요, 대통령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이거를 또 꺼냅니다. 또 꺼내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계속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 기반을 확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이미 충분히 해결이 됐고 법원의 판결로서 확인이 된 사실을 마치 이재명의 유죄를 선고한 것처럼 꼬아서 이걸 언론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1월에 통과되는 가짜뉴스 근절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원내대표단이 그래서 가짜뉴스 근절법을 좀 빠르게 추진하자라고 했고, 장 지도부가 이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간만에 호흡이 맞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11월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1호 법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조작 그 대응 TF팀이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이 이후에 또 텀을 두게 되면 또 당하거든요. 가짜 뉴스의 그 전파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됐지만 또 국힘이 공격을 하면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민주당이 이제는 풀어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하나거든요. 사람 하나의 이미지를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기반에 원래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역전을 하지 못하면 기본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식의 기조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걸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지독한 사이버 불링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스토킹이죠, 스토킹.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요런 거를 여론전을 하실 때 잘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막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사실 기존에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이슈들이잖아요. 안보 문제, 뭐 문화 협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중국하고의 그 정상회담 이제 에서 또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채택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이제 11월로 넘어가면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죠.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파트너로 좀 인정받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생각보다는 조금 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활용을 하겠죠. 어떤 분이신데요. 굉장히 좀 영리하게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보수의 아젠다를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낼 카드가 없어요. 실제 북한이 도발을 한다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끌려간다던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협상에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끌고 들어갔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선전된 부분의 그걸 받았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한국이 협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이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받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외치적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집고 들어갈 전략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점 오히려 전환길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전환길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는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이젠 대외가 아니라 내치적 부분으로 확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술을 택할 때 인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대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근데 뭘 깔 수 있을까요? 그냥 깔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봐요. 요번 에이펙도 원래는 윤석열 때 확정이 된 부분이에요, 윤석열 때. 근데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해서 이제 케이프도 홍보하려고 이제 맹부에 나갔다가 또 공격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국가 그 전산망 화제가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실종이 됐다. 방송 녹화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걸 또 주진우한테 좀 얻어맞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덕구 의원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대장동권마저 밀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대장동권마저 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건 법원이 확인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오늘 아까 보여드린 TF팀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고 보시고 이거를 많이 퍼날라 주세요. 제가 기사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MBC 기사입니다. 요거 많이 퍼날라 주세요. 이분 김현지 기자님이시네요. MBC. 많이 퍼날라 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들로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펼쳐야 된다. 이걸로 여러분 사실 그거야. 토건 개혁을 이걸로 자리 잡아도 되는 거야. 토건 개혁을 명분으로 이걸 기점으로 이제 토건 세력을 잡고 그 안에 기본주택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런 식으로 가야지 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기자회견 몇 마디 한다고 알려지진 않아요,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힘은 앞으로 어떤 전술을 또 쓸까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셨잖아요. 근데 뭘 발견을 하는 거냐면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선 때거든요. 보시면 대선 앞두고 대선 이제 대선을 할 때 25년도 3월 20일로 되어 있죠. 음. 그러니까 저거를 아직도 안 지웠어, 쟤네가. 안 지운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거든. 안 지운 이유가.
저거를 계속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먼저 얻는 분들도 좀 꽤 돼요. 저거를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들이 이런 문제들도 당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게 놓치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는 가짜 뉴스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웃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아수라는 뭐 이재명 저거 그대로 받아 쓴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국제 마피아파 얘기도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락을 갔단 말이에요. 예. 음. 이미지가 나락을 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이미지가 나락을 간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미 그러니까 이 일명 말하는 데미지 누적론이란 말이에요. 그 누적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저게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갓집 게이트인가 뭐 그거 얘기 나왔었고, 금괴 얘기 나왔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놓고 빨갱이다라고 그랬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조폭 연루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까지 못하거든. 주식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잘 되고 다른 게 잘 되고 누군가 그러니까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 틈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주니까 저거를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지만 재판중지법은 원래 검사징계법을 이야기할 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어거지 기소를 통해서 공소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민주당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공소취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는 지금 이제 아까 그런 검찰 특위, 불공정 기소 그런 특위가 출범이 됐을 때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찰이 인정을 해서 공소 취소가 되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법을 통해서 뭐 이재명 공화국을 만든다 저런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검찰 개혁을 할 때도 이런 공소 취소 여부를 기점으로 해서 공소청의 설립 기준도 좀 깔끔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치적 기소를 했을 때에 재판이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는 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습게 봐요. 저쪽 세력들이. 아직까지 냉정하게 사법개혁을 하는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어
기득권하고 손을 잡고 있죠. 전 이게 단시간 안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간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어퍼컨이 왔으니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퍼컨이. 이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아직도 있어요. 3월달 거야. 근데 아직도 있다니까? 제가 오늘 들어가서 캡처해 온 거예요, 이거. 아직도 있어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조회수가 나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기도 그대로 해놨네. 이 제목이 이게 뭐냐? 조폭인가 깡패인가 이게 뭐냐 이게? 비유한 거죠. 일종의 비루하게 사는 건데. 딱하지. 비루하게 사는 건데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깔 게 없지 쟤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를 한 다음에 저희는 검찰 개혁을 조금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이 부분만 저는 막아내면 지방선거는 좋게 될 겁니다. 얘네가 대장동을 왜 꺼냈겠어요, 여러분? 왜 꺼냈겠어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대장동이 성남이잖아요, 성남. 경기도 수도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건 뭐다? 성남시장이 누구예요? 신상진이잖아, 신상진. 대장동 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날려버리려고 했던 신상진이가 성남시장이에요. 걔가 성남시장이라고, 신상진이가. 그걸 통해서 경기도를 흔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유동규만 무전장 잡혀 들어가요. 왜 둘 다 8년이 나왔는데 추징금이 누군 4억이냐고, 4억밖에 안 되냐고. 이런 게 지선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악마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정신 나간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어제 재판장에서 막 이렇게 유죄 나오니까 안 돼, 이재명이 무죄,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죄라니 막 그러니까 유동규만 유죄라니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 추천입니까 이게.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수도권 흔들기도 실패한 거다. 이제 그러면 오세훈이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대한 전략 자체가 국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매우 저급하게도. 음.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을 이걸 기점으로 공소 취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공소 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사실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기준을 보면 서영길 대표님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음. 성일 전 대표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법부가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유승민도 지금 뭐 경기도의사 재출마설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후보군이 없다 저쪽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좀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아수라나 다른 국제마피아 관련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나간 일이겠거니 하면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확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공소 취소는 아직까지는 검사의 권한이거든요. 응. 검사의 권한이에요, 검사의 권한. 그러니까 검찰은 개인이 어떤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거든요, 검사는.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는데 검사 개인이 하나의 관청 같은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 검찰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해서 공소 취소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이 부분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 어차피 대검이 내년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대검을 기준으로 공소청의 설립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진행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판중지법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라플라워님 좀 설명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어,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아직까지도 검찰의 공소 유지 기준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이슈는 요 정도로 하고요. 질문 받는 시간으로 갈게요. 지방선거 이슈도 많고 하니까 검찰 관련된 것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걸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전재수 지역구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전재수 지역구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좀 진짜 출마할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거스님. 좀 봐야 돼. 전재수 지역구는 후보만 잘 내면 충분히 이길 거예요. 전재수가 다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부산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숨은 보수층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혼자 해요? 미수님, 안녕하세요, 미수님. 그러니까 조경태는 지금 흔히 얘기해서 좀 조경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퍼컷 스윙님 질문 잘하셨어요. 요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도읍이나 조경태는 부산 내부에서 말이 좀 나와요. 어, 이제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엄 이후에 완전 그 용산 선양에서 선을 걷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실 계엄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반계엄 반계엄파 노선을 그냥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음. 아, 여기 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은 뭐 부산에서 좀 도는 소문들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협상을 해보기 쉬운 사람이기는 해요. 어. 예전에 한번 가세연인가 거기서 김도읍을 물어 제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 전재수는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재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지역구 관리의 신이야. 지역구 관리의 신. 전재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전재수 같은 사람이 부산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좋은데 부산시장 선거 관련돼서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장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부산도 이제 지역 균형 개발이나 이제 재개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개발에 민감하잖아요. 재개발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거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대장동이 뜨는 이유가 이런 재개발 이슈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거라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음, 음.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대장동을 왜 자꾸 쟤네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엮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마 시간 시사에서 SK 관련된 것도 좀 다뤄 드릴 거예요. 걔네 돈 없어요, 어퍼컷이. 돈이 있어야 나와요. 돈이 없는 게 걔네의 핵심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일부 지역하고의 연대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가능할까라고 뻔하잖아요.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될지도. 음. 어떻게 가게 될지도 뻔해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후보군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대략 네임드들이 이 정도야. 대략 네임드들이 이 정도란 말이야. 얘네가 국힘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략 이 정도예요. 근데 뭐 여기서 유정복 입건돼 있지. 김진태, 명태균 인정했지. 오세훈도 조만간 인정되지. 김은혜 뭐 될 수 없고요. 이미 김동연하고도 좀 한 2배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박한수, 명태균하고 엮여 있죠? 박형준, 지금 전재수한테 진다는 여론조사 막 나오고. 현실이 이래요. 어. 그 연대 필요성이라기보단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죠. 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충청권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청권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신용은 될 것 같고 뭐 충남은 양승조, 뭐 강훈식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대전도 허태정 원래 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문희석 의원도 나가긴 나갈걸요? 기회 되면. 그러니까 충남은 지금 후보군이 워낙 한 8명, 9명 돼갖고 거기도 누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짜명 형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하트나 손 흔드시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반갑습니다. 사실 문진석도 진짜 괜찮은데 사람.
좀 많이 못 뜨죠? 그러니까 좀 이름 자체도 쪼끔 잘 안 알려져 있고. 음.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시기상 그렇죠. 예 아직 많이 일러요. 뭐 거론되시는 분들도 딱히 없습니다. 뭐 소문은 몇 개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거론되는 분들은 없 예 알아요. 알아요. 알루미늄 그거 아세요? 제가 이현희 의원하고 엄청 가까운 지역에 살거든요. 어. 이현희 의원하고 거의 엄청 가까운 지역에 살거든요. 문자 겁나 와요, 같이.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도 아닌데 문자 겁나 와요. 뭔가 그 소문나는 거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근데 저는 이거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 세 채가 문제라기보다는 집 세 채를 세금을 잘 내면서 정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만들었는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아 장동혁이 11채인가 그래 9채인가 그렇잖아요. 확인된 것만. 누가 봐도 투자예요. 확인된 게 9채예요, 미수냐. 확인된 게 9채. 그리고 보령이잖아. 집 갖고 있는 게 보령. 거기 재개발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 들어가요. 빤히 봐도 축이잖아 그거. 뭐 그런 겁니다. 어. 음. 빤히 축입니다. 축이 저거 그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 막 재선 이 정도 하는데 재산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죠. 음.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확히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 어 자산의 범위, 그러니까 자산의 형성 과정을 봐야 된다는 편이긴 합니다.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부르주아야 이렇게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주시면 좀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대형 논건은 어찌 됐든 검찰과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쪼끔 더 낫긴 나아요. 북침은 진짜 절대악이에요, 절대악. 저는 사퇴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추기금 건도 추기금 건인데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과방위원장인데 MBC 사람들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좀 '올바른 행동이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 전 추기금 문제보다는 오히려 MBC 쪽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대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사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민희는 많이 아쉽죠. 사실 지역구가 조홍천 지역구인데 우리가 많이 지지해 줬잖아요. 많이 밀어 줬고.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되게 엉망이잖아요, 사실. 진짜 엉망이잖아요. 음. 사실 되게 당원들에 대해서 무심경하다라는 느낌은 좀 받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어. 근데 뭐 이미 정해져서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바꾸려면 이제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는데 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구독자가 너무 빠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축의금은 쪼끔 그러니까 단어들이 강하게 나간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민희 축의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잘못했던 것보다는 세게 나가는 게 분명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방이잖아요. 과학방송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MBC한테 했던 게 거의 갑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MBC한테 했던 게 거의 갑질인데 그거는 사실 사퇴 얘기가 나와도 할 말은 좀 없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축의금보다는 그쪽에서. 어. 좀, 좀 과하다, 좀 선 넘었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은. 좀 별로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민이 좀 부탁이 좀 있는데요. 아르민이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타 유튜브 채널이 그러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면 제가 좀 곤란해지거든요. 요거는 타 채널, 타 대형 유튜브 이렇게 어, 어, 요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타 유튜브 채널 뭐 타 대형 유튜브 뭐 요런 식으로 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곤란해지는 거라. 음. 이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신고가 쏟아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이제 후원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크게 타주게 해야 좀 제가 공격을 덜 받는데 이건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조금만 살짝 돌려서 말씀해 주세요. 아, 좀 MBC 거는 저는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어. MBC 거는 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민희 지역구에서 여러분 조홍천 알죠? 추억의 이름 조홍천. 조홍천이 오히려 지역구 활동은 나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얼마나 이게 민심을 잃은 거야 그 부분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대장동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김만배가 뿌려대는 그런 건데, 어, 김만배가 뿌려대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과방위원장이 좀 막아줄 필요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좀 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들하고 감정 싸우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언론사들하고 감정 싸우면 좋은 건 아니라서. 언론사들하고 감정 싸우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아예 다 알아들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최민희는 되게 괜찮은데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종천이 차라리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더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해야지. 당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뭔가 좀 해야 된다.'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것도 앞으로 이걸 좀 보도해 주는 곳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보도했던 게 최민희가 "찌라시 언론사다." 뭐 이런 극우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MBC잖아요. 그러니까 빈정상한 듯이 얘기했던 MBC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간 그 당시에 MBC를 되게 찌라시 언론사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국정감사 하던 그 시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글쎄요. 지금 그 인천시장 적합도 1 등 그것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좀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 본인이 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 봤 글쎄 인천시장 나갈지 당대표가 나갈지 본인이 정하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정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정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필요하면 불러요, 정치라는 게. 어. 어찌 됐든 인제 독립무수제라든지 법 왜곡죄를 또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좀 화해하고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좀 불안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이제 법 왜곡죄 이런 게 또 추진이 되면 또 박 의원님이 잘 피할을 하셔야죠. 잘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좀 잘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너무 조용하게 선거 운동을 한 부분이 있죠. 어.
너무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글쎄요. 인천시장 적합도 1 등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지금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되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또 좋은 건 아니어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좀 많이 연기가 됐죠. 스텝이 많이 연기가 됐고 음. 음. 미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님이 뭐 어디 그러니까 사라질 만한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라질 감독은 아니라고 봐요. 사라질 그 감을 가진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독이란다. 어. 아 맞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 이제 투네이션이라고 그 왜 후원하면 이제 고양이 막 이렇게 신나게 이게 걷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해 놨습니다. 어.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결해 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후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참 딜레마죠. 인천시장 가면 참 그만한 후보가 없긴 한데 또 당대표 선거가 또 걱정이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뿐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넓어졌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하죠. 당대표에도 필요하고 인천시장에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빨리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무총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당대표나 인천시장이 나은 것 같아. 그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국무총리까지는 너무 좀 바람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쁘게 말하면 홍보 능력 부족인 거예요. 이런 게 홍보 능력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박찬대 의원이 너무 조용하게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이 전 이런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모르긴 했어요. 이게 사실 좀 특정 일반인들, 그러니까 특정인이 좀 한 번에 단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체로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국제적인 범죄잖아요. 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박찬대 의원은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소문은 있었죠. 소문은 좀 있었는데 노골화된 거는 윤석열이 전부 들어와서 노골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약간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범죄 조직이 이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방관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중기까지는 캄보디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정확히는 이제 말. 말.
그 말까지 그 정권 말부터 쪼끔 이제 필리핀 이런 데서 캄보디아로 이전되는 조직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방치가 됐고 방관이 됐고 이게 좀 굉장히 조직화된 건 윤석열 때 조직화가 좀 된 거죠. 어.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막 치안이 낮아도 이렇게 범죄 조직이 막 엄청 두글두글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었는데 그 제가 말한 건 보이스피싱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개가 옮겨간 거예요. 왜냐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가 태국 이런 데 되게 단속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캄보디아 건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건 자체는 독립무수제가 있어야 바뀌어요. 그게 없으면은 쪼끔 그렇습니다. 그 독립무수제가 일단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자의 자산들을 동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이런 국제 범죄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건 좀 필요 선결 조건이긴 해요. 필요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좀 걸려요. 미수님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좀 걸립니다 이게. 아유. 좀 안타깝죠? 진짜 많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진짜 많이 안타깝죠. 고민이었습니다. 네. 또 그러려니까 좀 또 들어오네. 어. 좀 얘기 나누다가 40 분쯤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아. 야, 누군지 알아요. 제 개인 계좌 후원을 몇 번 하셨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 수산마트라 그래서 못 알아봤다. 몇 번 후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개인 계좌로? 제 기억에는? 음. 대충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잠시만요. 제가, 얘가 유튜브는 닉네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 성함만 얘기하니까 알겠다. 야, 누군지 기억해요. 어, 그, 아, 잘 계신데요? 그 재숙님? 저 최근에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방송에서는 조금 된 것 같은데 방송에서 못 본지는. 잘 계신가요? 그때 좀 바쁘시다고 못 온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뵌 적은 없어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제 방분들이 가끔 이제 아프셔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실 때가 꽤 있어 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예, 확인했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추천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미수님이. 감사합니다. 저 인제 예, 재숙님한테도 제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인제 저는 인제 구독자분들이 더 안 오시니까 어 네, 저도 잘 있다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건강하시라고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내일 밤 11 시쯤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일 11 시쯤 올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봬요. 또 봬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식사하세요. 네. 가 볼게요.